네,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좀, 단신들, 재미있는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댈러스 매버릭스 소식인데요.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제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하고 나서 카이리 어빙도 뭐 시즌 아웃이 되고, 뭐, 그리고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몇 명이 없어가지고, 뭐, 며칠 전에 또 제이슨 키드 감독이 뭐 자기가 뭐 농구하고 이런 건 처음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댈러스 매버릭스는 이제 몰수패를 당한 위기에 좀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NBA 규정상 그 8명은 실제로 이제 뛸 수 있는 선수가 액티브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댈러스 매버릭스가 현재는 이제 뭐 어쩌면은 몰수패 같은 걸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NBA의 규정은 뭐냐면 팀들이 이제 적어도 8명의 건강한 선수가 있어야 돼. 부상자 명단이 아닌 출전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가 8명은 있어야 되죠. 각자 각 게임에서. 그래서 지금 매버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주요한 부상들이 많아서 너무 이제 부상들이 많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이게 더 나쁜 건 뭐냐면, 2명의 이제 건강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선수들이죠, 사실 우리가. 저도 잘 모르는 선수인 거죠. 캐슬러 에드워즈라는 선수하고 브랜든 윌리엄스라는 선수, 뭐 이 선수 2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기 경기 수가 적혀 있는 건 뭐냐면 또 하필이면 이 캐슬러 에드워즈랑 그리고 브랜든 윌리엄스가 투웨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투웨이 계약 선수는 또 경기 출전 50경기가 제한이 돼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캐슬러 에드워즈의 잔여 경기는 3경기, 그리고 브랜든 윌리엄스의 잔여 경기는 6경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 캐슬러 에드워즈가 이제 3경기를 뛰고 나면은 그 다음은 선수 한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브랜든 윌리엄스 역시 마찬가지로 6경기를 뛰고 나면은 경기에 더 이상 뛰지 못하니까 선수가, 그러니까 액티브, 그러니까 건강한 선수 한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경기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브랜든 윌리엄스가 6경기를 총 소화해버리고 나면, 뭐 그 전에 이제 캐슬러 에드워즈가 3경기를 소화하고 그래 버리면 2명의 건강한 선수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몰수패, 전무후무한 몰수패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매버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댈러스가 그 8명 그 최소 출전 건강한 출전 선수 명단을 지키지를 못한다 그러면 경기를 몰수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또 이 위기를 타개할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 추가 선수를 사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셀러리 캡 때문에. 셀러리 캡 어떤 그 제한 때문에 지금 선수도 영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도 영입 못하고 건강한 선수들은 없고, 또 투웨이 계약자인 캐슬러 에드워즈와 브랜든 윌리엄스는 자기들이 뛸 수 있는 경기의 한계가 이미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설상가상입니다. 뭐 아마 제가 제이슨 키드 감독이라면 직접 뛰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만큼 댈러스 매버릭스의 현재 상황은 정말 이 카이리 어빙의 이 자세처럼 아이고 머리야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 닉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팀의 어떤 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의 어떤 앵커이자, 그리고 이제 팀의 더맨, 이제 뭐 칼 앤소니 타운스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두 선수 체제인데 한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발목 부상으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부상의 이제 그 기간이 일단은 조금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말이나 혹은 4월 초.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그래도 한 2주, 3주 요런 정도니까 그래도 꽤 괜찮다. 이거 더 큰 부상으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데스먼드 베인 선수의 뭐 어떤 그런 꺾여짐이나 뭐 제일런 브런슨이 꺾여짐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그 견적이 좀 빠른 일정으로 복귀라고 일단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뭐 LA 레이커스가 그 지금 루카 돈치치도 완전 건강하지 않고 더구나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소화를 하고 있던 르브론 제임스가 아웃된 이후로 지금 아마 레이커스가 아마 4연패일 거예요.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4연패 당하면서 뭐 5위까지 떨어졌나 이런 건데 이 뭐 그냥 이제 순위 자체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외에도 이제 이 두 선수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성적이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LA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리고 그 후반기에 그 앤소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잭슨 헤이즈, 뭐 수비에서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제 돈치치가 오고 나서 그 센스 있는 엘리웁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준 잭슨 헤이즈였는데 이 선수도 못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연패를 당하는 동안. 근데 이제 그 잭슨 헤이즈가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고요. 이제 뭐 다른 선수들도 속속 돌아올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조금 사정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 잭슨 헤이즈는 뭐 내일 경기쯤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레이커스의 그 부상자 업데이트를 보면 이제 3월 16일자 피닉스 쪽으로 보면 루카 돈치치랑 잭슨 헤이즈 그리고 달튼 크네트 이 선수는 프라버블이니까 이제 뛸 수도 있다. 그래서 잭슨 헤이즈가 아마 요 경기에 조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루카 돈치치는 뭐 좀 뛰었다 말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뭐 완전히 몸이 100%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레이커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댈러스 때보다는 선수 관리를 조금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 이제 노장도 있고 그리고 앤소니 데이비스도 굉장히 인저리 프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대처하는 스텝들이 아마 유능한 스텝들이 꽤 있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루카 돈치치와 잭슨 헤이즈, 달튼 크네트는 프라버블 그러니까 뛸 수도 있다. 그리고 도리안 핀니 스미스, 게이브 빈센트는 퀘스처너블. 조금 물음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라버블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퀘스처너블은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아주 배제되지는 않았어요. 핀니 스미스 역시도 발목 부상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게이브 빈센트도 레프트니 이제 왼쪽 무릎 쪽 이제 뭐 이 두 선수도 수비 부분에서 진짜 놀랄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브 빈센트나 같은 경우는 또 알토란 같은 3점도 잘 넣어주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사실은 레이커스의 성적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어떤 부상자들 많은 기간을 이렇게 거치면은 또 팀이 또 오스틴 리브스 이런 선수들은 약간 좀 그때 이제 또 에이스 본능도 배우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예 이제 아웃되는 선수는 있는데 세 명은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맥시 클레버 선수는 아웃입니다. 네. 뭐 다른 거보다 지금 LA 레이커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센터 쪽에서 이제 좀 못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약하죠 뎁스가. 그런데 이제 뭐 잭슨 헤이즈 이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좀 힘을 받을 거고 J.A. 레딕 감독의 좋은 용병수를 좀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연패만큼 이렇게 나쁜 어떤 결과는 오지 않고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이제 지미 버틀러, 스테판 커리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지미 버틀러는 이 합류가 별로 안 됐는데 뭐 아주 오래 뛴 선수들과 같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유대 관계가 철저하다. 뭐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다. 이런 부분들을 샴스 샤라니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샴스 샤라니아는 이제 이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잘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전체 팀이 전부 다 스테판 커리의 생일 파티에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샴스 샤라니아가 듣기로는 뭐냐면 이게 뭐 저녁까지 아주 즐겼다. 저녁 늦게까지 선수들이 즐겁게 막 뭐 치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술이 좀 있었겠죠. 예, 아마 뭐 좀 아주 기분 좋게 저녁을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파티에 남아있던 3명의 선수가 누구였냐면 스테판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 지미 버틀러였다. 이건 뭐냐면 이 3명의 어떤 팀을 움직이는 굉장히 지위가 있는 높은 어떤 3명의 대단한 선수들이 3명이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싫으면은 그냥 이제 일찍 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선수들이 좀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좀 편안하고 예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다른 것보다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선수로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 선수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 이런 자리를 차지를 했었어요. 사실은 득점이나 뭐 혹은 리바운드나 수비 스틸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어떤 부분 뭐 되게 뛰어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떤 본드처럼 어떤 빈 구멍을 잘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노세화가 좀 왔었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래서 이제 4쿼터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스테판 커리의 어떤 경기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다른 선수들이 어떤 에이스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4쿼터에 스테판 커리만 막자 전략으로 나서는 팀한테 고전을 면치 못하던 그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는데 지미 버틀러가 이제 갑자기 가세를 이 팀에 하게 되면서 이 선수 한 명이 오고 나서는 거의 14승 1패? 이 정도, 이 선수가 뛴 경기에, 결장한 경기에 한 번에서 또 패배를 하고요. 그 정도로 팀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미 버틀러랑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금 성격이 살짝 비슷해요.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는 에이스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이스 역할을 굳이 자기가 안 해도 경기만 이기면 된다. 이 마인드가 좀 굉장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페리미터, 그러니까 3점 라인 이후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쭉 이렇게 말려나가고 지미 버틀러는 굳이 페리미터에서 안 뛰어도 되고 몸도 잘 쓰고 1대1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골밑 이런 쪽 2점 확률 높은 2점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스페이싱이 진짜 너무너무 넓어지니까 거기에 뛰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모제스 무디, 포젬스키 지금 포젬스키 뛰고 쿠민가 이런 선수들이 경기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은데 또 이 3명의 선수들이 좀 사이가 안 좋고 이러면은 좀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미 버틀러가 금방 합류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뛰는 것도 보면 서로 리스펙트 한다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굉장한 다크호스 플레이오프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은 어떻게 보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